반갑습니다. 대성마이맥 수학 강사 차영진입니다. 자, 시기별 학습법 가이드 영상. 자, 얼리버드 학습법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겨울방학, 여름방학 등 중요 시기마다 수능 수학을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해 나가면 좋을지, 자, 그 학습법에 대한 영상들이 올라올 예정이고요. 자, 그 첫 번째 영상으로 바로 얼리버드입니다. 자, 우리 지금 11월 중순 정도 지금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기 자체가 11월 중순인데, 자, 이 시기부터 뭔가 수능 수학을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아마 이 둘 중 하나의 경우일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경우,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다. 보다 완벽한 결과를 나는 1년 후에 꼭 얻을 거야. 자,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을 그리고 수학을 지금부터 준비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편의상 이 친구들을 열정맨이라고 해보고요. 이 친구들을 이게 좀 좋게 표현한 것이긴 합니다만, 이제 흔히들 많이 쓰는 표현 있잖아요. 노베이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마도 2, 3등급권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 중에는 4등급 이하인 친구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으면 등급권을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얼추 맞을 것이고요. 자, 둘 사이가 제법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을 관심 두어야 될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 그 다음 노베이스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를 진행해야 될지 첫 번째, 두 번째 나누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열정맨들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뭔가 한 달이라도 더 빨리 시작을 해보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엄청 의지가 충만할 거란 말이에요. 힘을 조금 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작은 차이가, 지금 현재의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한 달이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만 엄청 긴 시간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 큰 차이를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면 오버페이스 하게 돼요. 그래서 막 뭔가를 많이 해놓은 것 같은데 그 뒤로 1년간 계속해서 비효율이 이어져 버린다. 계속해서 버거운 공부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 벽은 사실 쉽게 깨지는 벽이 아니기도 합니다. 자, 이게 양적으로만은 넘을 수 없는 어떤 벽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 한 달 동안에는 작은 간격을 벌려두고 시작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작은 간격이요, 그냥 양적으로만 이렇게 해놓은 작은 간격이 아니라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동안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그 지수함수의 밑을 키워놓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래프로 모았을 때 처음 한 달 동안 내가 이만큼 벌려놨어요. 근데 그 다음은 이렇게 가. 아이고, 힘들어라. 자, 근데 처음에 요만큼이었어요. 그러나 기울기가 이만해. 사실은 지수함수라니까? 그저 직선의 기울기 정도가 아니라. 자, 이런 차이점이 어디서 발생하게 되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평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우리가 몇 회도 그랬다라는 반복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자, 또 하나는 이 회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기준이에요. 많이 해나갈 거니까 스스로 평가를 잘해야 되고요. 많이 해나갈 거니까 그 한 번 한 번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돼야 돼. 그게 이 열정맨들에게 지금 시점, 선물같이 주어진 시간, 얘네들의 질을 높이는 거다. 자, 평가. 크게 보면 이 평가 기준은요, 정량적인 평가 기준이 있고, 그리고 정성적인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정량 분석, 정성 분석, 나중에 이제 여러분 대학 가서 공부하다 보면 분석 방법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이런 등급을 벌써 유지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남들보다 더 일찍 하려고 하고 있는 열정도 있어. 아마
이 부분이 되는 친구들이겠지. 근데 내가 바라는 게 더 위란 말이야. 그렇다면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게 필요한 건 맞습니다만 그게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량적으로 특정 시간 이상을 앉아서 진득하게 공부를 해내고 그만큼을 습관화 해나갈 수 있다. 엉덩이를 붙이고 공부를 해나갈 수 있다. 기본이고요. 자, 이제 뭘 할 것이냐? 그걸 더 늘리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더 늘리면은 건강이 상해요. 그것만 더 늘려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딱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요. 여러분 플래너에 얼만큼을 몇 시간을 공부했다라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몇 강을 듣겠다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거기 항목에다가 이거 하나만 추가해 보세요. 집중도, 깨달음 등등 정성적인 기준이 있다고. 그걸 하나만 추가를 해봐. 그럼 내가 몇 시간 동안 얼만큼의 문제를 혹은 몇 강의의 강의를 수강한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진정 내가 집중해서 공부했는가, 깨달음이 있었는가, 완벽히 이해를 했는가, 그래서 복습을 해야 할 최우선순위를 구분해낼 수 있었는가, 나아가서는 내일 아침에 내가 공부를 시작할 때 눈빛이 살아있는가 등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는 딱 요 정도 체크 항목을 만들어 보세요. 1에서부터 5까지 이렇게 5개 안테나가 다 떴는지 보는 거야. 내가 흐리멍텅하게 매일같이 10시간을 공부를 하는데 집 독서실, 집 독서실 훌륭해요. 근데 그만큼 고생을 하면서 내가 정성적인 질을 내가 잡아내지 못하면 그러면 계속 이렇게 막 좀비 같은 표정으로 1년을 보내게 돼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결과 또한 만족스럽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지. 매일같이 내가 맑은 눈빛으로 정말 하나씩 깨달아가고 그리고 내가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시켜 나가는 공부를 해나가겠다라는 것을 이 하나 정도 스스로의 평가 기준에다가 포함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큽니다. 자, 이걸 지금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 분명히 이제 뭐 기출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제 설명할 이런 내용들을 아마 할 거잖아요. 그거 하면서 이걸 내가 매일같이 평가하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내 수험 생활의 만족도를 결정하고 하는 것에 예를 포함시킨다. 엄청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회독에 대한 이야기, 바로 이것의 사실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제일 유명한 것이 이제 기출, 몇 회독을 했다 이런 거잖아요. 자, 근데 이 기출 문제를 우리가 얘를 암기하는 게 목적인가요? 암기하는 게 목적이 아닌데 하다 보면 이걸 N회독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냥 암기돼 버렸어.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게 결국은 무언가를 우리가 얻기 위한 수단이 돼야 되는데 이게 목적화되어 가지고 이 기출 문제를 보면 이 풀이가 이렇게 떠오르고 하는 것이 암기되어 버렸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뭔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기출 문제가 이미 출제된 문제잖아요. 우리가 봐야 되는 문제는 특히 수학 과목에서는 수학적 사고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미 출제된 건 오히려 안 나오겠지. 근데 그거에 대해 내가 암기되어서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무엇인가를 행동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오히려 이걸 그대로 복제해서 내는 몇몇 시험에서는 모르겠으나 수능 평가원 시험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네요. 자, 그래서 얘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거. 우리는 이미 출제된 문제를 풀이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문제를 풀이하고자 하는 거라는 거. 자, 그래서 암기가 아닙니다. 얘를 통해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면요. 역시 개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기출문제에 있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두어야 하고 분석해 두어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문제 자체가 반복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 개념이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그것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기출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한 번 봤을 때는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 네가 이렇게 더 작용을 했구나 라는 눈이 떴을 때에는 또 다른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 세 번을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개념과 반드시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먼저 시작했잖아요. 영차 개념만 빠르게 훑어보고 그걸 통해 많은 기출문제를 다 해서 암기해서 이런 문제마다 나는 다 기억하고 있어를 뽐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해봐야 수능 시험엔 도움이 안 되니까 이게 그대로 묻어있는 시험지들, 바로 현 교과 과정 및 수능 체제에서 출제되었던 수능 시험 문제, 평가원 시험 문제들입니다. 기무적에 있는 내용이면 충분하고요. 이만큼을 네가 이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반복될 수는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한 차례 너 먼저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스스로 최대한 찾아본 다음에 그 다음 강의를 통해서 수강하면서 아, 이런 거구나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 번을 한 다음에 회독은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건 1등급입니다. N등급이 아니고요. 이걸 많이 한다고 1등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1회독을 했잖아. 그러면 텀을 두는 거예요. 그 텀 사이에 내가 발전을 하겠지. 더 익숙해지겠지. 그리고 이 기출문제 자체는 까먹겠지.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를 보자마자 이 개념이 먼저 보이게 되겠지.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게 무슨 풀이였다, 이게 기억이 나버리면은 그러면 나는 시험장에서는 그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를 만날 거기 때문에 올바른 기출 공부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이에 텀을 두고 다시, 텀을 두고 다시, 그리고 매번 처음 본 문제처럼 해도 좋다. 만약에 안 까먹어졌어요? 그래도 문제를 마치 처음 본 사람 눈으로 내가 무엇인가에 의해서 아무 이유 없이 떠오르는 것이 있잖아? 그럼 다 배격해 보는 거예요. 아, 나 진짜 이거밖에 모르는데? 그 당시로 돌아간 수험생? 그렇다면 이걸 보고 이 풀이가 다 바로 떠오르지 않을 텐데? 그럼 뭘 해야 되지? 아, 문제 안에 이런 게 적혀 있었구나. 그걸 통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를 생각하면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풀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가지 강조했습니다. 이 작은 차이는요, 스스로에 대한 평가 기준. 이게 막 물리적으로 여러분을 옥죄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한 만족도, 이 정도는 볼 줄 알아야 그래야 1등급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은 회독에 대해서 기출문제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의 수에, 그리고 그 회독의 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적은 수의 기출문제라고 하더라도 깊이 있게, 그것도 가끔씩 정확한 분석을 진행해 주셔야 된다. 까지를 12월 말 전에 최대한 다 하지 못할 거예요. 1년 동안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방향을 정한다라고 생각하고 한 달 동안 최대한 이와 같은 습관을 들여두게 되면 수능 수학을 내가 진정성 있게, 내가 진짜 알아서, 나는 진짜 현장에서 이만큼까지를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는 공부를 1년간 해나가게 된다. 그리고 그걸 통해 계속해서 확신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지금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단 며칠만 해보아도 이렇게 공부하면 시험장에선 진짜 이걸 다 만나게 되는 거겠네. 같은 문제가 아니라 같은 개념을 만나게 되는 거겠네. 라는 큰 차이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먼저 시작하는 여러분의 열정을 존중하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에 반드시 필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노베이스 학생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학을 공부해 보려는 학생. 즉, 지금까지는 본격적으로 수학을 공부한 적이 혹은 본격적으로 수능 수학을 공부한 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학생들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결정적인 것이다. 이 한마디를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친구들도 이게 수능 수학의 본질이에요. 역시 오늘 이 영상을 켰다라는 것 자체가 내년 수능 잘 보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 생각해야 돼요. 수능 시험이 저 멀리 있는 어떠한 것을 내는 것도 아니고요. 일부 어떤 학생들만 몇 가지 문제를 연습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출제된다고 말한 적이 있는 시험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일수록 더욱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지금 어떻게 공부하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무엇을 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결정적인 것. 그게 바로 내가 이 수학에 대해서 그냥 단기적으로 바로 내일 모레 나올 시험에 대해서 비슷한 문제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복사 붙여넣기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수학이 아니라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내가 공부한 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여러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 우선순위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공식이 아니야. 공식은 개념의 매우 일부 부분집합이고요. 개념은요, 이게 뭐냐예요. 그걸 내가 알려고 하면 돼.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게 뭐냐. 그걸 끝까지 가장 딥하게 물어보는 게 현재의 수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알려고 했더니 문제가 풀릴 뿐 아니라 다른 문제도 풀려. 그럴 뿐 아니라 많은 문제가 풀려. 이게 수학이구나 하는 순간 여러분의 등급은 벌써 몇 등급이 바로 올라요.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시기 아니어도 돼. 어느 시기여도 다 괜찮습니다. 내가 수능 수학을 시작하겠다. 그럼 이게 다라는 거다. 그리고 내가 그저 공식뿐 아니라 그걸 통해 몇몇 유형을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이걸 물어보았고 이러한 개념이고 그래서 이렇게 풀이되는 거야를 설명할 수 있도록 공부를 진행한다 라는 것에 바로 차순위로 따라붙어야 하는 것이 이런 소중한 것인데 이게 날아가 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2순위가 기출이 아닙니다. 2순위가 이 개념에 대해 날아가지 않게 휘발되지 않게 이거 기초 연습을 같이 병행하셔야 돼요. 연산 같은 거 그게 안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개념을 다 알았었는데 연산이 안 돼? 그래서 나중에 날아가 버렸어. 그러면 이게 도루묵이잖아. 근데 이 둘이 같이 찰싹 달라붙어서 내 안에 남아있기만 한다면 그럼 수학이라는 과목은 여러분에게 가장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는 과목이다. 내가 얘네들을 둘을 잘 연습을 해두었더니 얘네가 끝까지 나를 도와주더라.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믿고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영차처럼 빠르게 자, 어느 정도 기본이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요. 무엇을 이용하는지 그것을 짚어낼 수 있는 인덱스 같은 게 필요하겠지? 자, 그런 개념으로 빠르게 하면 좋겠지만 빠르게 하면 좋겠다. 아니에요.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완벽하게
한 군데만 여러분 눈이 딱 뜨이면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삽시간입니다. 그냥 일사천리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는 11호 개념 강의 자체를 통해서 개념을 공부했잖아. 그럼 바로 그 다음 예시를 통해 이게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그리고 그 예문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포함해서 그걸 같이 외워버려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기초 연산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개인별 차이도 크고요. 그리고 한 개인 안에서도 과목 단원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내가 이 부분은 몇 번 연습을 안 했는데 금방 돼. 근데 이 부분만큼은 몇 번을 연습해도 계속 헷갈려. 이런 게 충분히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11호의 워크북 같이 해나가는 것 강력 추천이고요. 거기에다가 필요시에는 여러분 뭐 교과서라든지 몇몇 개념서라든지 유형서 문제집들 있잖아요. 그중 가장 쉬운 문제들 함께 병행해야 되는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둘의 콤비네이션에 이 모든 걸 거세요. 얘네 둘을 따로따로 하는 것이 훨씬 비효율이고요. 내가 얘를 익혔잖아. 그럼 그걸 가장 쉬운 문제 안에서 계속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읽히고 이렇게 이용돼서 이렇게 문제가 풀리는구나. 쉬운 문제니까 많은 문제를 통해서 반복 복습도 가능해요. 그리고 그 와중에 필요한 연산에 대한 것들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익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노베이스가 아니다. 수포자 탈출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 기출을 욕심을 부린다면 이걸 보조하는 수단이에요. 내 목적을 잃으면 안 돼. 내 목적 지점이 이거거든? 그럼 이제 따라 풀어보면 기무족에 있는 몇몇 기출 문제들을 통해서도 같은 연습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쭉 진행해 나가다 보면 매우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은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기에서 더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이를테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문제를 쭉 풀이하다가 막히는 지점이 있잖아요. 난이도 순으로 초반부가 배열돼 있으니까 막히는 순간이 만나질 거야. 자, 그러면 그때 해설 강의를 쭉 수강을 해보세요. 그러면 기초 문제들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도록 출제됨. 이게 수능 시험에 중요한 내용 맞음. 근데 그러한 문제들이 지나간 다음에 내가 막힌 문제일지라도 그럼 그 문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을 이용해서 풀이하네? 정말 이 내용들을 내가 전체를 다 익히고 나면 그럼 이와 같은 나머지 기출 문제들과도 경쟁해 볼 수가 있겠네? 라는 부분을 위해 여기를 수강을 해보라는 것이고요. 자, 그 뒤로 가면서 더 어려운 문제들, 사전 문제들, 킬러 문제들 그렇게 되어 나가는 부분까지는 한 번에 욕심 부리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기출 문제는 여러 차례 보게 되는 거고요. 이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내가 이걸 전체를 완벽히 하고 나면 그 다음 다시 이 기출에 대해서 기무족을 처음부터 다시 해보게 되면 더 많이 보이게 되겠구나. 사실이 그렇고요. 그걸 미리 얘기해 준 것뿐입니다. 자, 이 얼리버드 지금 시작한 것만으로도 박수받아 마땅하고요. 그리고 그 방향성만 잘 되어 있으면 여러분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빠른 출발을 응원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최선 다해서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